대략적인 중요한 섬유의 위치를 본다면은 먼저 바로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도살 화이트 컬럼에 존재하는 바로 이 부분에 중요한 섬유들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올라가는 큐니에이트 패시클루스와 그라스알 파시클루스가 있고요. 여기 이 그림에서 오른쪽은 주로 올라가는 섬유들이고요. 왼쪽은 내려오는 섬유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안티리어 혼, 벤트랄 혼의 이 외측으로 이렇게 둘러싸며 존재하는 바로 스파이노 살라믹 파이버, 일부 스파이노 레티큘러 파이버도 섞여 있지만 이들이 또한 중요한 섬유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손해로 들어가는 중요한 섬유인 벤트랄 스피노세레블라 파이버와 도살 스피노세레블라 파이버는 주로 이와 같이 양쪽에 이와 같이 붙어가지고 존재를 합니다. 그 이제 내려오는 섬유의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일반적인 스켈리탈 모터를 담당하는 레터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트, 일명 피라미달 트랙트라고 하는 그런 트랙트겠죠. 이들이 이제 이와 같이 레터럴, 도르솔 레터럴 퍼니클을 통해서 아래로 하행을 합니다. 또 이것에 이제 해당하는 앞으로 내려가는 섬유도 있는데 이 벤트랄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트는 이와 같이 앞으로 내려가는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들은 브레인스템과 스파이널 코드 경계부에서 교차를 하는, 즉 반대쪽에서 오는 섬유이고 이들은 교차하지 않는 섬유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레티큘러 포메이션을 이루는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트, 그 다음에 베스티뷸라 뉴클레이에서 오는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트, 그 다음에 미드브레인에서 오는 텍토 스파이널 트랙트, 이러한 트랙트들이 존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 전달로 중에 하나인 바로 포스티어리어 와이트 컬럼 미디알 렘스칼 패스웨이, 줄여서 PWCML 패스웨이라고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것이 스파이널 코드에서는 주로 도살 퍼니큘러스, 그래서 뒤쪽 미디알 쪽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스테로 미디알 시스템 혹은 돌소 미디알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이 포스티어 와이트 컬럼 미디얼 림스칼 패스웨이는 대개는 3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전달하는 센소리 모달리티를 본다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분별 촉각, 즉 부위와 강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 센세이션, 그 다음에 진동 감각, 플러터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의식적 고유 감각, 컨시어스 프로프리오셉션, 우리 몸의 관절의 형태와 근육의 긴장도를 의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전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감각들은 제일 먼저 도살로 갱글리온에 있는 1차 뉴런, 즉 슈도 유니폴라 뉴런에 의해서 인지가 됩니다. 이 슈도 뉴로파 뉴런의 이 페리페랄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이러한 텍타일 리셉터들, 그 다음에 프로프리오셉터들에게 분포해 있는데, 이러한 리셉터들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이 페리페럴 프로세스를 타고 들어와서 이 슈도 유니폴라 뉴런의 엑선을 타고 센트럴 프로세스를 거치면 이 센트럴 프로세스는 바로 이와 같이 스파이널 코드의 포스티어 와이트 컬럼을 형성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때 올라가는 그 섬유의 이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파시큘루스 그라실리스, 파시큘루스 퀴니에이투스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라스알 파시큘루스, 퀴니에이트 파시큘루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쪽에서 들어온 이와 같은 감각 정보들이 교차하지 않은 채로 그냥 상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행을 하던 섬유들은 브레인스템에 있는 메둘라 오블롱가타에 있는 포스티어러 컬럼 뉴클레이, 바로 뉴클리우스 그라실리스와 뉴클리우스 퀴니에이투스에서 각각 시냅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클리우스 그라실리스는 주로 다리에서 오는 감각, 뉴클리우스 퀴니에이투스는 주로 팔에서 오는 그런 감각들이 전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레벨에서 바로 반대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반대쪽으로 건너가는 교차하는 섬을 우리가 인터널 아쿠에트 파이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달된 감각 정보는 이제 반대쪽으로 올라가서 반대쪽에서 바로 미디알 레미스커스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디알 레미스커스가 바로 교차하는 부분을 우리가 렘니스칼 디쿠세이션이라고 합니다. 또는 디쿠세이션 오브 미디알 레미스커스라고 합니다. 이제 미디알 렘스커스가 되어서 미드브레인, 메둘라, 폰즈,
미드브레인을 모두 거친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런이 있는 탈라무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탈라무스 시상에는 벤트랄 포스트레터럴 뉴클리어스의 팔스 코달리스, 줄여서 VPLC라는 약자를 가진 핵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시냅스를 하게 되면은 이 시냅스한 뉴런, 즉 탈라무스에 있는 뉴런들은 바로 살라몬 코티칼 파이버를 통해서 대뇌 피질에 있는 센소리 에어리어, 특히 프라이머리 소마토 센소리 에어리어와 세컨더리 소마토 센소리 에어리어로 섬유를 보내서 여기에 있는 뉴런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 도달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이러한 감각들, 분별 촉각이라든지 진동 감각 이런 것들이 느껴졌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 다리에서 오는 의식적 고위감각, conscious proprioception의 경우에는 이 경로를 취하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고 중간에서 thoracic 레벨에 있는 클락스 컬럼이란 데로 섬유가 나게 되면은 이 클락스 컬럼에서 한번 시냅스를 해가지고 도살 스피노세레벨라 트랙트라는 다른 트랙트를 타고, 즉 손해로 가는 트랙트를 잠시 빌려 타가지고 상행을 합니다. 포스티어 컬럼은 상행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템, 특히 이 메둘라의 아까 이들 포스티어 컬럼 뉴클레이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뉴클레우스 G 오브 브로달 앤 폼페이아노라는 핵에서 시냅스를 합니다. 즉 뉴런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 번째 뉴런이 여기서 똑같이 인터널 아쿠이드 파이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레미스칼 디쿠세이션을 통해서 교차해 가지고 미디알 레미스커스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알 레미스커스가 된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다른 정보와 똑같이 해가지고 살라무스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PWCML은 매우 정교한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체를 알아본다거나 또 그러한 어떤 텍스처를 알 때 매우 중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감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얘기하는 스파이노살라믹 트랙트는 신체를 보호하는 주로 통각과 유해 감각에 관련된 그런 경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로는 아까 척수의 화이트 매트에서 이야기했듯이 주로 척수의 엔티어리어 혼의 바깥쪽을 지나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볼 때 엔트로라테럴 파트에 있어서 엔트로라테럴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이 전달하는 센서리 모달리티는 바로 온도와 통각이 되겠습니다. 온도 감각과 통각을 담당하고, 부위와 강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그런 터치, 촉각, 바로 크루드 터치 센세이션, 비분별 촉각도 이들은 전달을 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 개의 이론으로 되어 있고, 이들은 리셉터가 다른 텍타일 리셉터가 아닌 바로 프리 너브 엔딩, 바로 자유신경 종말이 되겠습니다. 이 자유신경 종말이 역시 마찬가지로 도살로 갱글리온에 있는 슈도 유니폴란 이론의 엑선의 페리페랄 프로세스의 끝부분이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들 감각이 인지가 되면은 이들이 이 감각이 이 엑선을 타고 들어와서 역시 슈도 유니폴란 이론의 센트럴 프로세스를 타고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바로 스파이널 코드의 도살 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방금 얘기한 PWCML과는 달리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PWCML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포스티어 컬럼에서 위로 올라갔지만, 이 세포는 여기서 이 종말에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나고 세컨더리 뉴런은 바로 포스티어리 혼에 있는 두 번째 뉴런, 바로 라미나 1, 4, 5에 있는 그런 뉴런들인데, 이 뉴런들에서 시냅스를 하고, 이 두 번째 뉴런의 엑선은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바로 교차를 합니다. 엔티리어 와이트 커미서에서 교차를 해가지고 방금 얘기한 스피노살라믹 트랙트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PWCML의 경우에는 교차하지 않고 스파이널 코드에서 같은 쪽에서 올라가는 반면, 이 스파이노살라믹 트랙트는 들어오자마자 두 번째 뉴런과 시냅스한 다음에 교차해서 반대쪽으로 정보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노살라믹 트랙트가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반대쪽에서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탈라무스에 있는 VPLC 혹은 CL, POM 이런 신경액들에서 시냅스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터셔 뉴런이 마찬가지로 뇌의
프라이머리 센소리 에어리아인 SOI에 도달하게 되면서 몸의 특정한 부분에 이러한 통각과 온도 감각 이런 것이 느껴졌다고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 스피노사라믹 트랙트의 엑손의 터미널이 이 브레인스템에 있는 레티큘러 포메이션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레티큘러 포메이션에서 끝난 엑손들은 다시 레티큘러 뉴클레이에 있는 엑손이 되어서 이것이 쭉 올라오게 되는데, 이들은 థ알라무스에 도달을 하지만 이 아까 봤던 VPLC가 아닌 다른 이러한 뉴클리어스의 시냅스 함으로써 이들은 전반적으로 뇌의 광범위한 영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뇌의 활성도가 올라가서 바로 우리들의 레벨 오브 컨셔스니스, 의식의 수준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러트한 상태가 되는 거죠. 보통 통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졸릴 때 자기 몸을 꼬집으면은 자림이 깨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강한 통각 자극은 이 의식 상태를 높여서 각성하는 효과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거를 설명하는 기전이 이와 같이 레티큘러 포메이션을 경과해서 뇌의 광범위하게 퍼지는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팔레오 스피노사라믹 트랙트라고 하고, 레티큘러 포메이션을 거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스피노 레티큘로 살라믹 트랙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뇌 피질로 가지 않고 소뇌로 가는 그러한 경로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스피노 세레벨라 트랙트라고 합니다. 이 스피노 세레벨라 트랙트는 소뇌로 가는 섬인데, 이들은 보통 전달하는 감각은 unconscious proprioception, 즉 무의식적 고유 감각입니다. 소뇌는 운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구조로서 수시로 우리 몸의 관절의 상태, 근육의 수축 상태를 모니터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경로가 스피노 세레벨라 트랙트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프로프리오셉터인 뉴로머스큘러 스핀들이나 골지 텐돈 오간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정보가 마찬가지로 도살 룻 갱글리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이들은 대체로 일부는 도살 혹은 벤트랄 스피노 세레브랄 트랙트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일부는 또 포스티어 컬럼을 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올라가가지고 도살 컬럼 뉴클레이의 위쪽에 존재하는 액세서리 큐니에이트 누클레우스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큐니오 세레브랄 트랙트를 타고 같은 쪽 소뇌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를 경과하는 경우는 보통 어펄림, 즉 팔에서 들어오는 무의식적 고유 감각이 되어 있고요. 아까 소락스에 있던 클락스 컬럼에서 들어가서 역시 같은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도살 스피노세레브랄 트랙트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로어 림의 언컨셔스 프로프리오셉션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종적으로 세레벨라 콜텍스, 바로 손의 피질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도달하게 되면은 바로 무의식적 고유 감각의 정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행신경로의 경우에는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가장 중요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트, 바로 피라미달 트랙트가 되겠습니다. 이 피라미달 트랙트는 우리가 의식적인 또 매우 의미 있는 운동을 하는 소마틱 모터 시스템, 즉 체운동계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개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뉴런은 바로 세레브랄 콜텍스의 주로 모터 에어리어, 그 중에서도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어와 프리모터 에어리어에서 기원하는 섬유들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또 프라이머리 센소리 에어리어에서도 섬유가 기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인터널 캡슐이라고 하는 대뇌 세레브랄 화이트 매터를 통해서 브레인스템에 있는 크루스 세레브리, 미드브레인에 있는 크루스 세레브리를 통해서 폰스에 있는 폰타인 롱지튜디널 파이버, 그 다음에 메둘라에 있는 피라미드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둘라에 있는 이 피라미드로 인해서 피라미달 트랙트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지난 다음에 이들은 바로 반대쪽으로 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난 다음에 바로 교차를 하게 되는데, 이 교차하는 부분을 우리가 피라미달 디쿠세이션이라고 합니다.
교차해서 이들은 이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트, 레터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트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섬유, 거의 한 85%의 섬유가 교차하지만 나머지 15%의 섬유의 경우에는 교차하지 않고 같은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들을 우리가 벤트럴 혹은 엔티어리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트라고 합니다. 이들도 체육종에 가서는 반대쪽을 교차해서 반대쪽 운동신경원에 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운동신경원은 스파이널 그레이매터, 바로 엔티어리어 혼에 있는 그런 엔티어리어 혼셀이 되겠죠. 이들이 바로 스켈탈 머슬에 직접 분포하는 그런 뉴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엔티어리어 혼셀과 그 다음에 콜텍스에서 기원한 두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경로인데, 이 엔티에르 혼셀의 경우에는 직접 머슬에, 스케이탈 머슬에 분포하는데, 이 스케이탈 머슬에 분포하는 이 뉴런을 우리가 로어 모터 뉴런이라고 하고요. 이 엔티에르 혼셀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으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트지만 그 외에 또 다른 하행 신경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들을 모두 합해서 우리가 어퍼 모터 뉴런, 상위 운동 신경원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신경원에 손상이 있을 때는 각각 나타나는 증상이 매우 다릅니다. 간단히 얘기한다면 먼저 어퍼모터 뉴런 신드롬, 즉 콜텍스 기원한 신경이 손상됐을 때는 완전한 마비가 오지 않고 약간의 부전 마비가 오면서 스페스티시티, 근육의 강직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안테리어 혼셀, 즉 로모터 뉴런이 파괴되게 되면은 이 근육은 마치 아주 마비가 힘이 없는 그런 마비가 오게 돼 있죠. 보통 이제 근육 마비가 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머스큘러 아트로피, 머슬이 많이 힘이 빠지게 되는데, 어퍼모터 뉴런 신드롬은 이렇게 머슬의 그 매스가 줄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근육에 분포하는 신경이 파괴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그 반사도 일어나지 않는 게 보통 정상인데, 이 어퍼모터 신드롬이 생길 경우에는 신생아 태아에서 나타나는 바빈스키 사인, 즉 발바닥을 긁으면은 발바닥이 펴지는 그런 사인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병적인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파이널 코드의 각 부분을 지나는 중요한 경로, 이제 포스티어 와이 컬럼과 PWCM 패스웨이와 그 다음에 엔티리어 혼셀, 죄송합니다. 페노사라믹 트랙트,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트, 그 다음에 엔티리어 혼셀, 여기에 있는 세포들, 이러한 세포들이 과연 이와 같이 스파이널 코드에 손상이 있을 때 어떠한 증상을 보일 것인가를 설명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척수가 반절단된 브라운 시퀄 신드롬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걸 지금은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여러분이 이것을 써놓으면 제가 나중에 게시판에다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